6강 강의는요, 60페이지, 교재 60페이지 비타민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를 먼저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용성, 그 다음에 수용성. 자, 지용성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몸에 여러분 한 통을 날마다 먹으면 축적이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일단 비타민 A, D, E, K 여러분이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용성 뭐야? 비타민 A, D, E, K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 8가지 하고 비타민 C를 수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일단 뭘 알려줘야 되냐?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용성은 왜 흡수가 잘 안 될까요? Y 흡수율.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감싸서 흡수해주는 담즙산의 문제예요. 근데 담즙산이 몇 세를 기준으로요? 40세. 40세를 기준으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0세 이후에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또 지용성으로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미량원소죠. 자, 지용성에는 또 이 뭐냐면 미네랄, 이것도 지용성 영양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에서 지용성과 수용성 특히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왜 흡수율이 떨어지냐? 라고 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뭐야? 담즙산의 문제. 생산이 40세부터 2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흡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미량원소 딱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A, D, E, K가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은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B하고 C가 또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미네랄은 왜 부족할까요? 저도 지용성이니까 부족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이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다 쓰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즙산의 문제,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거를 미네랄이 뭐냐면 스위치처럼 지원하는 역할을 하니까 몸에서 빠져나간다. 자,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접근해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이 왜 부족한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지용성. 자, 비타민 A, D, E, K 미네랄은 무슨 성이에요? 지용성.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40세 이후에 담즙산이 2분의 1밖에 생산이 안 돼요. 요걸 먼저 알려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 거기에 결핍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 자, 비타민 B군하고 C는 왜 부족할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몸에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먹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은 해석을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로, 수면 부족. 주로 이런 것에 의해서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페이지 교재를 들어가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비타민 A가 보이시죠? 네. 자, A가 부족하면 무슨 증? 야맹증. 하나 적어 놓으세요. 비타민 A 결핍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야맹증. 일단 하나씩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뭐 다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비타민 D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D 부족, 구루병. 구루병이 뭐예요? 네. 이 척추가 반드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굽어지는 병이 있죠. 골연화증에 의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구루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 비타민 E 부족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타민 E의 가장 부족.
자, 비타민 E는요, 부족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생기냐면 세포막이 변성이 일어나요. 왜? 이것에 여러분 식약처에 딱 보면 비타민 E는 허가를 뭘로 되어 있냐면 유해산소,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는 저기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 E는 세포의 변성을 가져요. 즉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세포에. 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출혈. 뇌가 아니라 암내자를 써서 뇌출혈. 비타민 K. 네, 비타민 K요. 네. 그래서 점막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역별로 하나씩만 일단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타민 A, D, E, K의 부족병 어떻게 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타민 A는요, 에펠탑같이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이게 눈이에요. 아니, 눈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야맹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일단은 피부, 그 다음에 점막세포에 문제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문제가 오고 이런 쪽에 주로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막이라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이 되는 거 있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곳에는 점막세포라는 게 이게 다 있는데 위점막, 입 안에 여기도 점막이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안에도 점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점막은 점액세포,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이 말라요. 그러면 질병이 생겨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쉽게 설명하면 눈에서부터 입, 코, 속, 대장, 항문까지 뭐냐면 모든 거를 방수 처리하는 거 있죠. 우리 옥상에 비 오면은 뭔 처리하죠? 방수 처리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비타민 A예요. 쉽게 설명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방수 처리하는 느낌. 예. 방수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도포한다 그러죠? 가장 좀 소비한 느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표현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코팅. 예. 역시 영어가 더 편하네요. 점막을 코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유달리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A의 역할이기 때문에 피부, 점막, 눈에 문제가 꼭 오기 시작을 합니다. 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조해지겠죠. 점막이. 그 다음에 이런 입술 안쪽에는요. 염증이 생기겠죠. 자, 피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비타민 A가 어디 들어있을까요? 제품에는 파우카필, 제슈츠, 여기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A의 중요성을 고객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상적 범위가 0.346에서 0.401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측정치가 3.96 나왔는데 이게 아주 잘 나온 거죠. 정상.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 범위에서 왼쪽으로 줄어드시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피부, 점막, 눈에 문제가 생긴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없냐라고 그러는데 40세 이후에는 어때요? 지용성 영양소가 줄어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비타민 A만 과량으로 먹는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날마다 뭐 비타민 A를 찾아서 먹는 거 보니까 동물의 간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지 같은 거 있죠. 아니 선지란다. 실제 가면 마장동 가잖아요. 동물 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눈이 좋긴 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비타민 A의 문제를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여러분 꼭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되신 분 중에 우리의 가장 문제, 점막의 문제가 B2예요. 자, B2는 꼭 알아두세요. 구순염, 구내염,
그 다음에 혓바닥에 나타나는 설령 이게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막의 문제는 반드시 비타민 B2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구순염, 구내염, 설령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고객한테 입술, 안쪽, 혓바닥 세 가지를 꼭 문제를 같이 말하 뭐하고 비타민 A하고. 예. 그래서 관계성을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이 해석하시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쪽으로 가보면 자, 콜라겐 101페이지 콜라겐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101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눈 쪽이 아마 나올 거예요. 눈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나와요? 세모하고 피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위에서 확인할 게 콜라겐 항목에서 여러분이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눈. 자, 눈에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죠. 비타민 A가 부족해도 뭐가 나타나요? 안구 건조증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부 있죠? 자, 피부가 비타민 A가 부족해도 어떻게 될까요? 네.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그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콜라겐도 부족해지면 같이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이 꼭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점막의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요게 문제가 어디에 터지냐면 소화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좀 깊이 하다가 보시면 이 사람이 점막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전부 여기 표시가 돼요. 밑에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소화기관 있죠? 예. 거기에서 콜라겐이 왼쪽으로 가신 분들은 꼭 위축성 위염이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무슨 위염이요?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담적병.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정상피 화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위하수.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위염. 위축성 위염. 뭐 그냥 위염, 뭐 단순 위염, 뭐 이런 거. 단순 위염을 말하는 게 밑에 있거든. 네.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병 따라서 비타민 A랑 같이 나타나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비타민 A 분석인데 소화기에 같이 떴어. 그러면은 보세요.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장, 대장, 항문까지 점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딱딱해지죠. 그러면 어때요? 연동운동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콜라겐 부족으로 여러 가지를 유추 해석을 해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크론병도 그렇게 네, 돼요. 크론병도 생겨나요. 맞아요. 그럼 병 어떤 건가요? 크론병은요 대장 점막에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빵꾸가 뚫리는 질환들을 바로 이제 크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혈도 생기겠네요. 네? 출혈도 나겠네요. 네, 출혈은 이제 저기 치질 주로 치질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단 변비가 생기면 같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는 소화기는 같이 한번 보시되 비타민 A하고 소화기계 콜라겐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비타민 A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비타민 A는 동물에서 추출하면 레티놀이라고 그래요. 식물에서 추출하면 베타카로틴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타카로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녹색, 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 야채를 충분히 드시면은 몸에 베타카로틴으로 존재하다가
이 식물 영양소가 뭘로 전환이 된다고요? 비타민 A로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일 야채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주셔야 돼요. 너무 고기만 드실 게 아니라 비타민 이런 뭐 A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수추룩 많이 드시면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비타민 A 부족이 자 흡수율이 떨어지는 이유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40세 이후에 담즙산 생산량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이 40세 이후에 2분의 1로 떨어진다. 점점 흡수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서 이거를 확인을 어디 하라고요? 피부, 점막, 그다음에 눈. 자, 이거를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서 비타민 B2하고 콜라겐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뭐냐면 눈 쪽하고 눈, 피부, 소화기계. 요거를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질환들을 꼭 정리해 보실 거예요. 실은 요거 하나 배우려고 방금 20분 떠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 비타민 D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D3 60페이지로 가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이시죠? 항목 60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거기 가시면 여러분이 가끔 놀라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비타민 D3는 무슨 비타민이냐면 햇빛 비타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햇빛을 선샤인이라고 그러죠?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자, 햇빛을 충분히 쏘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합성이 된다는 기전이에요? 비타민 D3가 합성된다는 기전이에요. 자, 여러분 비타민 D3가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쏘이잖아요. 자, 원래는 이게 15분씩 하루 3번 정도 쏘여야 이게 된다는 이론이 있고요. 그냥 점심 때 30분 정도 써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어찌됐든 한 2, 30분 이상은 충분히 써야 하루 필요량이 합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크림 잔뜩 바르고 가서 하시면 흡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얼굴만 바르시고 이 손하고 발은 충분히 좀 노출시켜서 햇빛 좀 자주 쬐이시는 게 좋아요. 아니 어떤 분 햇빛 쬐이라 했더니요. 그 뭐냐면 어디에서 햇빛을 쬐이는가 봤더니 이 집에 보면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창문도 안 열어놓고 창문 다 닫아놓고 거기서 고상하게 이렇게 쬐고 있더라고요. 절대 흡수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문을 열어놓고 햇빛을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UVA, UVB, UVB가 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에 이제 조사가 되면 자, 요게 이제 피부 아래에 보면 뭐가 있냐?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자, 이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어디로 가냐?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자,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이동하면 이게 이제 움직이고 쭉 가겠죠. 그러다가 요놈이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신장에서 소장 상부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그 비타민 D3 혁명 뭐 D 혁명 보면은 그게 뭐 OH 1.25 뭐 해가지고 막 여러 복잡한 기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비타민 뭘로 합성한다? D3로 합성한다. 요 개념을 가장 먼저 알아보세요. 소장 상부가 12장인가요?
네. 소장상부를 12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메커니즘으로 비타민 D3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 몸에 비타민 D3가 부족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햇빛을 안 쬐겠다. 2차적으로 비타민 D3 영양소를 안 먹었다 그 뜻이에요. 네. 제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 D3가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리스트레이트.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스트레이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토레이트를 2포씩 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허가를 낼 때 이게 뭐냐면 그 용법 용량 허가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포에 들어있는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는데 실은 2포를 드셔야 돼요. 거기도 2포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15인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2포를 드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비타민 D로 흡수가 돼요. 이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면. 나중에는 이제 요게 이제 간으로 이동하고 신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D3로 이제 체내에 이렇게 이제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제를 먹어도 D3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약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물론 그 독일 PM을 신뢰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햇빛이에요. 여러분이 식품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햇빛을 충분히 쪼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햇빛을 쪼이면 또 뭐까지 합성이 되냐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 세로토닌도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바꾸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타민 D3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영양소로는 부족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체내에서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D로 합성이 안 돼요. D3로. 그러면 여러분이 햇빛을 쪼여가지고 비타민 D3를 충분히 합성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쭈꾸미 잡으러 가가지고 얼굴 다 태웠다니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어머 비타민 D3 많이 먹고 왔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비타민 D3는 진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암으로 죽은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진짜 바닷가에 사는 사람 암으로 많이 안 죽어요. 하루 종일 햇빛을 쏘이기 때문에. 대신에 술 먹고 간암으로는 많이 돌아가시는 자, 그래서 비타민 D3의 기전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피부 아래에 있는 뭐예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비타민 D3를 합성한다는 거. 콜레스테롤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요. 엄청 좋은 놈이에요. 자, 콜레스테롤 또 어디서 합성을 하냐?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간 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세포막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복원하는 재료로 또 쓰여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 달라붙어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 만드는 데 쓰이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남아있는 놈들이 혈관벽에 흐물흐물 있으면 이거를 HDL이 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간으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뭘 만드냐? 담즙살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좋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약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온다. 큰일 나면 저 잡혀갑니다. 책에 환자혁명이나 약을 끊어야 병이 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를 신고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겁나요. 이게 영상이 막 어디 전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잘못했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절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비타민 D3는 또 왜 중요하냐? 비타민 D3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16가지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16가지 비타민 아니 비타민이 아니라 16가지 암 예방에 도움을 좀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원래 비타민 D가 이제 뭐 생선의 간유라든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루 필요량을 채우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뭐예요? 햇빛 비타민. 햇빛을 좀 자주 쬐어주시는 것이 좋다.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많이 하던데 D3를요. 네. 그럴 경우도 근데 일시적으로는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생체 이용률은 거의 이거를 그 몇십만 원치 맞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비타민 A하고 D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비타민 D3는 결론 햇빛을 통해서 보충하자. 네. 이게 가장 그 다음에 뭐냐면 리스토레이트를 2포씩 드시게 되면 필요한 영양소는 웬만한 게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비타민 D3도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햇빛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햇빛을 좀 쬐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밑에서 몇 번째예요? 비타민 E는? 두 번째죠. 자, 여러분 비타민 E는 여러분 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왜 이거를 제가 체크를 하려냐면 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맨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어 있어요? 세포 내 외부 손상을 막는 무슨 역할? 항산화제 역할. 거기다 비추를 걸어놓으세요. 비타민 E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세포막의 염증 수치가 어때요? 증가한다 그 소리예요. 정확하게 표현이.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뭘로 내줘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적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죠? 여기 오메가3도 있는데. 네, 오메가3. 자,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비타민 E는 세포 내 외부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 E가 부족하신 분들은 같이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비타민 A, C, E. 특히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다시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주면 비타민 E가 환원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를 바뀝니까? 아니, 이게 산화된 거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은 놈을 다시 살리는 거죠. 예. 이게 여기 비타민 C가 오 마이 갓이에요.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예. 여기 들어가면 요 비타민 E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 특이해요. 비타민 E가 동물들은 자체 생산하거든요. 사람은 비타민 C를 생산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생산을 한 적이 있었대요. 이한기 교수님 그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C는 어찌됐든 좀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E에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네 번째 비타민 K. 자, 여러분 비타민 K는 6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적어져 있냐? 자, 칼슘과 결합하는 단백질 있죠. 그래가지고 글루탐산 장기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무엇에 관여하냐면 혈액 음보에 관여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출혈이 생겨나는 거죠. 그때 밑에서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출혈이 아니고 뇌출혈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리 때 뭐 생리를 자주 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코피가 잦으신 분들은
비타민 K 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해서 밑에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 이게 하니까 결론은 출혈. 뇌가 아니라 안내자를 써서 안쪽에서 출혈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K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다 중요해요. 지용성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각각의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생긴다. 네. 그것만 일단 먼저 알아. 근데 요게 흡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40살이 2분의 1로 떨어져요. 담즙산의 역할이 뭐예요? 지용성 영양소를 감싸주는 마이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마이셀이라 그래요. 마이셀을 형성을 해야지만 어디서 흡수가 돼요? 소장 상부에서 흡수가 돼요. 상부에서 흡수.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D, E, K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드시는 게 좋냐? 파워칵틴이나 리스토레이트를 좀 충분히 먹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비타민 K는 우리 제품 어디서 비타민 K는 우리 제품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파워카테인 있잖아요. 브로콜리라든가 양파라든가 오리 이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파워카테인 안에. 그래서 이제 전구 물질로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영양 성분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합리적 우리 브로콜리 먹으면 거기에 무슨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뭐 설포람판도 들어있고 뭐좀 코큐텐도 들어있고 비타민 A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비타민 A, D, E, K에서 지용성 설명하면서 흡수율을 담즙산 마이셀을 연결하고 그래서 비타민 A는 눈, 비타민 D는 뼈,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 K는 뇌출혈 이렇게 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비타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 B군. 네. A군이 아니고 B군입니다. 자, 비타민 B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8가지 영양소의 개념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비타민 B1, B2, B6 이거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자, 1차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탄수화물 대사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신가요? 네. 예. 자, 탄수화물 대사 신경계, 근육계, 정상적 심장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 결핍 시 각기병이다 내용으로 치세요. 베리베리병이라 그래가지고 이 중추신경계 문제가 가지고 온몸, 팔, 다리가 쑤시고 아픈 병을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없지만 옛날에 전쟁터에서는 이런 병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B2 뭐 적어져 있어요? 지방 열량대사. 그래서 이게 B1은 탄수화물, B2는 지방대사. 자, B2에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결핍식 구내염 적어놓으세요. 네모처럼 구내염, 구각염, 설염, 구순염, 눈부심. 요 밑줄을 좀. 구강염은 어떤 거? 이 입술 옆에를 구각이라 그러죠. 구순이라고 그러고. 혀암도 이게 비타민 2가 먼저 해서 혀암에 걸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설염은 걸리는데. 그리고 설암은 요 밑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설암. 예. 혀도 굳어간다. 근데 뭐 그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물렁뼈가 굳어버려. 자, 우리가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보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 보이신가요? 네. 일단 네모 쳐놓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B6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합성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가바라는 물질 합성에도 관여해요. 그래서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밑쪽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신경계 전달물질 합성 과정 있죠. 거기 네. 중간에 거기다 네모 쳐놓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뇌신경 전달물질 있죠. 네. 그걸 합성할 때 꼭 쓰이는 게 3, 6, 9, 12, 철분, 마그네슘 기억나세요? 구리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비타민 B6는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부족하면은요 신경계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큰일 납니다. B6가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쵸? 네. 아니 도파민이 합성 안 되고 세로토닌 합성 안 되고 보세요. 그럼 사람이 맹해지고 맨날 짜증나고 열받네 하고 뭐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주로. 왜냐하면 뇌에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큰 짜증나고 힘이 없고 그냥 창조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가 못해. 늘 인상이 짜증쓰고 솔직히 한 번만 만나기만 해봐요. 이게 단백질도 충분해야 비타민. 그쵸. 그래서 기본은 이제 단백질인데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6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B1, B2, B6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요것만 중요하냐? 비타민 B군 전체가 다 중요해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요거 이게 부족했을 때 아 이런 병이 생기구나.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B2가 부족하면 구순염, 구내염, 설염, 그 다음에 B6가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나오죠. 자 밑에 여러분 저기 그거 안 적어놨네. 자 B6에 이거 저거 적어놓으세요. 여기죠. 불필수 있잖아요. 비필수 아미노산 합성 과정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불필수 아미노산 합성. 불필수가 아니라 비필수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비필수 하면서. 자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음식 중에 뭐냐면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음식 안에가 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아미노산이요? 메티오닌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음식 안에 들어있어요. 간에서 합성이 안 되고. 자, 근데 요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나냐? 호모 시스테인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호모 시스테인이 어떤 역할을 한가 봤더니 혈관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혈전을 형성하고 끈적끈적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줄이는가를 과학적으로 봤더니 요놈이 시스테인 요렇게 이거는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요거는 어디서 합성해요? 간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재료는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 대사물질이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이죠. 요 놈이 요렇게 바뀌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6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6가 부족한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니까요. 이해됐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사람이 부드럽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체크해 집에 가지고 B6가 부족하면 나는 성질이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가 딱딱해져요? 뭐가 늘어나가지고 호모시스테인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온으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있는데 B9하고 B12예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뇌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지만 이런 뭐죠?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낮춰주고 메티오닌 시스템에 전환되는 이런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서 비타민 B6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도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 비타민 여기 B3 있죠?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62페이지에서 비타민 B3 보이시죠? 예. B3 기억나세요? 네. B3 크롬. B3 계속 노란색에 있어요. 예. B3가 계속 노란색에 있으신 분은 네.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당뇨. 아, 네, 진짜. 예. 렙틴 저항성이 자주 와요. 예,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왜 당뇨가 생길까요? 세포막이 안 열려요. B3가 부족하면. B3하고 크롬이 부족해지면 뭐가 안 열려요? 세포막이 안 열린다 이 말이야. 예, 인슐린이 가서 B3 크롬 아무래도 안 열려. 예, 고장난 시계야. B3 크롬. 인슐린이 세포막하고 결합을 하려면 B3하고 크롬이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 D드링크 있죠? D드링크 안에는 아연하고 크롬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은 D드링크를 먹으면 나서요. 아, 죄송합니다. 낫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잡혀갈 뻔했어요. 한마디에.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요게 자 B3가 부족하면 펠라그라병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태리어로 우리 몸에서 이제 펠라그라병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피부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부가 붉어져요. 네. 여러분 혹시 그 뭐죠? 여성들 갱년기생에 얼굴이 막 불그랑 프로를 하신 분 있죠? 그런 것처럼 얼굴이 항상 빨개요. 네. 여러분 비타민 B3가 부족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비타민 B3가 부족해요. 모르겠어요. 먹을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옥수수가 방해하는 예. 주로 이제 옥수수 많이 먹으면, 그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3 흡수가 잘 안 된대요. 맞아요. 네, 북한 가는데 북한에는 옥수수 통옥수로 밥을 먹어요. 예. 그 식량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옥수수가 비타민 B3 흡수를 방해를 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아 그럼 나는 옥수수를 좋아해서 그러나? 나 옥수수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뇌에서는 어떤 일이 부족하냐?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비타민 B3가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질환. 뇌에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자, 이거는 A 신경계, 세로토닌은 B 신경계. 자, 이 두 개를 조절해주는 C 신경계가 뭐예요? 예, 이게 바로 GABA, 감마 아미노 뷰릭 액시드라는 물질이 C 신경계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비타민 B3예요. 이게 부족하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가 합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진다 이 말이야. 짜증이 많이 나고 열받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눈을 확 쑤셔보고 싶고 요런 일이 발생이 돼. 큰일 나요. 여러분 액티바이저를 충분히 주세요. 네. 남편이 열받은 일이 있더라도 액티바이저를 많이 다 주고 달래시면 돼요. 아, 네가 딱 보니까 B3가 부족하구나. B3 크롬. B3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뇌에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사가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B3 부족으로 세 가지 질병, 피부에서는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이제 플러시 효과고, 자, B3가
갑자기 이 나이아신이라 그러죠. 네. 이거를 많이 먹었어. 요게 체내에서 니코틴 아미드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요때 이거를 과하게 먹으면 피부가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거를 보고 무슨 효과를 하냐면 플러시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저를 한 10스푼 먹이면요 얼굴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겋게 술 먹은 것처럼 일어나요. 그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이 플러시 효과에 대해서. 예. 이해되셨죠? 네. 저게 잘 안 가진 사람 아스피린 하나만 먹으면 바로 또 가라앉아요. 근데 약을 약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물을 좀 더 먹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게 있어요. 혈관 확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물질이 뭐예요? B3 나이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면 특히 콜레스테롤, LDL이나 중성지방을 이렇게 낮춰주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타민 B3를 좀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고 여기 B3에다가 쭉 정리해 놓으세요. 아셨죠? 네. 예. 뭐 육류, 뭐 땅콩에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완두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일단 비타민 B12 먼저 정리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없어요. 비타민 B12 먼저 보세요. 맨 밑에 62페이지 맨 밑에 먼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엽산의 정상적인 대사 거기다 네모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적혈구 생성을 합니다. 비타민 B9하고 B12는요. B9하고 B12는 뭘 형성을 해요? 네,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 형성이 안 되니까 뭘로 가냐면 악성 빈혈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B9하고 B12가 부족하면 피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혈구 안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이게 적혈구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 글로빈 요게 몇억 개 들어있냐면 3억 개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뭘로 만들어요? 철분하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혈구 생성을 되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거고 헤모글로빈 만들려면 철분하고 단백질이 필요해요. 결론!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단간 건강하려고 준비하는 분이에요. 제 말 맞죠? 여러분 꼭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대 적아구성 빈혈 있죠? 여기 이제 악성 빈혈이에요. 신경계 손상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거기다 네모를 치세요.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 두 번째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 자, 여러분 절연체라는 게 뭐야? 전기가 새는 걸 막아주는 걸 절연체라 그러죠. 자, 우리 전선에 보면 안에가 구리가 흘러가죠. 그 밖에 이렇게 감아놓은 걸 뭐라 그래? 피복이라 그러죠. 자, 우리 신경세포도 이렇게 피복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이 미엘린이라는 거예요. 미엘린. 이거를 신경수초라고 합니다. 신경수초. 자, 이게 만들어지려면 신경세포의 옷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12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여러분 비타민 B12는요 왜 합성이 잘 안 되냐면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거는 장에서 합성을 합니다. 대장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예, 소장 대장에서 합성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로 이제 대장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이 비타민 B군 중에.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유독 안 좋으신 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분은 장을 고치면 돼요. 장을 고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파워 칵테일을 좀 충분히 드시고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관장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관장은 여러분 있잖아요. 소금 관장이나 커피 관장 요즘 이렇게 검증되는 관장법들이 있죠. 네. 된장 찜질 관장 아세요? 배에다가 된장. 그 저기 뭐냐면 재래식 된장하고 그 뭐죠? 요즘 나오는 된장을 반반 섞어가지고 거지를 위에 발라요. 거지 바르고 그 위에다가 된장 바르고 그 위에다가 랩핑해가지고 있으면 똥이 산더미처럼 나와요. 예.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장을 이렇게 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장내과 가잖아요. 그러면 대장내과 가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항문에다가 이걸 관장기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싸주고 똥을 빼내고 물을 싸주고 똥. 근데 그 물이 일반 물이 아니고 그 장에 이제 도움을 주는 물질이야. 가지고 계속 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킬레이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